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73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었죠.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죠. 남편 창호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답니다. 큰아들 성민, 둘째 성준, 막내딸 성희. 자식들이 잘 크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죠.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큰아들 성민은 중견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성주는 대기업 과장, 막내딸 성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냈죠.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3년 전 48년을 함께 산 남편 창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제 7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요.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성민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성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방문이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성민이가 들고 온 제안, 그게 바로 그린힐 시니어 레지던스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성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성민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성민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성민이와 함께 그린힐 시니어 레지던스를 방문했어요. 처음 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에 잘 가꿔진 정원.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이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직원 박지영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개인 룸,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요가, 원예, 미술, 음악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네요. 성민이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성민아, 이런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성민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난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외롭지 않을까.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한미경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미경 씨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입주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설렘도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이 외쳤죠. 특히 10살 난 둘째 손녀 지우가 제일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빨리 보러 올게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개인 룸의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느껴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정말 특별했어요. 낯선 천장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방 안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내 물건들이 보였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이정숙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며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곧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가보니 벌써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어제 만났던 미경 씨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정숙 씨, 여기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미경 씨 옆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죠. 저는 김동수입니다. 작년에 왔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영란이에요. 2주 전에 왔어요.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맞은편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의 일상,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오늘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요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죠.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이 좀 뻣뻣하긴 했지만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따라할 만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숙 씨, 내일은 원예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미경 씨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꽃이랑 나무 가꾸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엔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시니어 레지던스 생활에 적응해 갔죠. 얼마 안 지나서 성민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아. 성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마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민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의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것들.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시니어 레지던스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원예나 미술 수업에 참여했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요. 특히 원예 수업에서 키운 화초들이 제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주렴.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 씨와는 동갑이라 서로 말을 놓기로 했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방을 오가며 수다를 떨었죠.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정수가, 우리 같이 산책할까? 바깥 공기 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미경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환해지곤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전에는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요가를 통해 몸이 유연해졌고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과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겼고요. 나이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첫 3개월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니어 레지던스에서의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청소가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다거나 하는 거예요.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점심 식사 때 미경이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저도 동의했죠. 하지만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죠. 이정숙님,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옆방의 김동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당직 간호사인 정수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오갔어요.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해. 그러게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이정숙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강태민 씨의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내 분위기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수가 요즘 기분이 어때? 미경이 물었어요. 글쎄,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그래. 가끔은 여기 온 걸 후회하기도 해. 미경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거였죠. 입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던 아이들이 점차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도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요. 어느 날 막내딸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희야, 요즘 왜 안 와?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성희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울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서러웠어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요. 큰아들 성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둘째 성준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성준아,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중요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니어 레지던스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녔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밤이면 옛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모습. 명절이면 북적거리며 떠들썩하게 지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샌 것 같았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했죠. 다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 미경이와 함께 운동실에 갔어요. 요즘 들어 허리가 아파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수가, 우리 천천히 해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미경아. 우리 나이에 맞게 하면 되지. 하지만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몇몇 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빈 자전거에 앉아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곧 마치고 나갈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와서 말했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에 미경이 화를 냈어요. 우리도 여기 사는 입주민인데 왜 이러세요? 말다툼으로 번졌어요. 그날 이후로 운동실 가기가 꺼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둘째 성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지우 생일 파티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녀 지우는 저를 가장 따르던 아이였거든요. 10살짜리 귀여운 손녀. 물론이지, 꼭 갈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일주일 내내 지우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죠. 지우가 좋아할 선물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당일 갑작스럽게 시설에서 새로운 규정을 통보했어요. 주말에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보안상 이유로 일요일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는 토요일에 꼭 나가야 하는데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냉담한 대답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준아, 미안해. 여기 규정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지우한테 설명할게요. 성준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오열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도요.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책감에 몸부림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우는 소리가 나서 미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문을 열자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미경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지우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는 것,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함, 모든 것을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거든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미경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미경아,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정수가. 처음과는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시니어 레지던스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던 중에 제 막내딸 성희가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희에게 털어놓았어요. 서비스 질 저하, 가족 방문 감소, 손녀 지우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한 일, 직원들의 냉소적인 대화까지. 성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성희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미경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정수가 괜찮아? 어젯밤 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자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미경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우의 일,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답답함, 모든 것을요. 미경이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정수가, 울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미경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나가다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시들어 가긴 아까워. 미경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미경아, 너 말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 나가자. 결심이 섰어요.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를 느꼈어요. 정수가,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가, 우리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계약도 있고. 문득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걱정 마.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미경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보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미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방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떠올리며 적어 나갔죠.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친절하던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친절해졌잖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부탁을 무시하기 일쑤였지.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으며 문제점들을 적어 나갔어요. 불친절한 직원 태도, 식사 질 저하, 과도한 외출 규제, 프로그램 축소, 의료 서비스 부실, 시설 관리 소홀.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고 살았다니 믿기지 않아. 우리는 밤새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어요. 사진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녹음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관리자를 만나러 가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미경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죠.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관리자 강태민 씨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강태민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미경이 나섰어요.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강태민 씨 앞에 펼쳐 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강태민 씨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태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료들을 뒤적이기만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계약 해제에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 왔어요.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미경이 말했어요. 강태민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죠.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미경아,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정수가. 우리가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미경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니어 레지던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정수가 정말 떠나는 거야? 미경이 물었어요. 그래, 미경아. 드디어 우리 삶을 되찾는 거야.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함께 아파트를 구했어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투룸이었죠. 가족들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사날 시니어 레지던스를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경아, 우리 해냈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미경도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가능성들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수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산책하고 싶으면 가고. 미경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경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야. 짐을 풀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새집 이사 일주일 후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가족들과의 모임이었죠.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미경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정수가 긴장돼? 미경이 물었어요. 응, 조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라서. 제가 대답했죠.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손녀 지우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어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어왔어요. 집안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시니어 레지던스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민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아니야, 성민아. 너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고.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경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둘째 성준이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제가 대답했어요. 막내딸 성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볼 수 있겠죠. 지우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언제든지. 할머니 집이 가까워졌잖아.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미경처럼 소중한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미경과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었죠. 정수가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미경이 제안했어요. 그래,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남서울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강연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탈출하신 할머니들이시죠? 한 분이 물으셨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강단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의 경험,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미경이 말했어요. 그래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덧붙였죠.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죠. 미경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믿어지니? 제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정수가.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이야.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빛날 거예요.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니어 레지던스가 모두에게 나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니어 레지던스가 더 나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시니어 레지던스나 요양시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조언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